변수와 자료형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컴퓨터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 변수 사용 방식과 규칙,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CPU와 메인 메모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컴퓨터의 문제 해결 방식인 저장과 연산의 형태로 문제를 재구성해야 하는데요.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기억 장치의 하드웨어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하드웨어 주기억 장치는요,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라는 용어는 메인 메모리를 한글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주기억 장치를 RA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AM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인데 이것은 저장된 데이터를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억 장치의 의미로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랜덤 접근이 가능한 기억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거고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즉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휘발성 기억 장치라는 특징을 갖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기억 장치는요, 하드웨어적 구성 요소가 전기, 전자,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전기 회로라고 얘기도 하고 전자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전기 회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의 하드웨어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회로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기는 흐름이죠. 흘러가는 겁니다. 온과 오프의 상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잘 보시면 전기 전선이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을 보내면 1이 흘러가서 1이 여기에 전달이 되지요. 이거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로 온이라는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1이라는 상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기호로.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다 1을 아무리 흘려보내도 이 끝에는 1이 전달되지 않고 0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기가 끊어져 있다, 오프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하냐면 끊어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끊어뜨리고, 아니면 이거를 온 상태로 하려면 닫힌 상태로 바꾸어지죠. 힘을 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원래 끊어진 상태예요. 불이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 힘을 가해서 이 전기를 흐르도록 닫혀주는 상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전기 스위치의 역할이죠.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전달이 되어서 불이 켜지고, 끄면 다시 이 중간의 연결 상태를 끊어뜨려서 우리는 전기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우리는 오프 상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기 회로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정보는 이렇게 전기 회로로 구성된 컴퓨터 주기억 장치는 상태, 이렇게 전기가 끊어지고 닫히고 열리고 라는 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시 저장이란 단어에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주기억 장치는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기 회로는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전기의 상태를 막거나
그러니까 닫거나 열거나의 상태로 지금 바꾸는 건데, 이때 전기를 흘려보내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지만 내가 전기를 끊었다 열었다 끊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가 저장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한번 켰다가 다시 꺼도 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스위치를 키면서 그 흐르는 상태를 저장시켜 놓고 끄기만 하면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전기요금은 굉장히 절약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전기불을 켜는 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기를 킨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러한 전기 회로로 구성된 거에 저장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전기전자에서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 개의 낫 회로를 가지고 두 개의 낫 회로를 거치게 하면서 우리는 흐름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1을 보내서 1을 신호를 보냈어요. 전기를 흘려보내고 더 이상 안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낫 회로를 거치면 0이 되고 0에서 다시 낫 회로를 거치면 1이 돼서 결국은 끝에는 1이라는 결과값, 온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온의 상태, 결과의 상태를 다시 입력값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되돌려주는 회로를 만들어 놓았더니 한 번 1을 보내고 나서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 얘는 계속 불이 켜져 있더란 얘기죠. 이 회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회로를 고민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회로를 만들어냄으로써 생각해냄으로써 와, 이거는 저장이란 상태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다. 이 회로를 누군가 만들어 놨더니 이걸 어디에서 써먹은 거예요? 컴퓨터 기억장치에서 이 회로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되새김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되새김 회로를 이제 이거는 이제 직렬로 연결을 했다면 병렬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새김 회로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회로의 끝을 이 회로의 입력값으로, 이 회로의 끝을 이 회로의 입력값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해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저장하는, 마치 저장된 것처럼 한 번의 데이터가 들어가도 그 결과가 유지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생성한 이 회로, 똑같은 회로지만 직렬로 만들어놨느냐 병렬로 만들어놨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런 되새김 회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주기억 장치고요. 실제 이렇게 낫 회로 두 개만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 엔드 회로, 우화 회로, 뭐 병렬 회로, 직렬 회로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기억 장치의 회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플립플롭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플립플롭의 기본 회로에는 되새김 회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회로를 낫 회로가 아닌 여러 가지 엔드 오어를 합산한 여러 가지 회로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걸 우리는 플립플롭 회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기 흐름과 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지만 컴퓨터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것을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을 어디다 놨나?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로 다 변환을 해야 돼요? 모든 정보는 0과 1로 변환을 해야 된다. 이 변환된 걸 우리는 컴퓨터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게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뭐 무슨 저장된 것도 저장인 변환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변환은요. 하드디스크 변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드디스크는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뭐 최근에 전기 회로로 구성된 그 반도체형 하드디스크
램이 만들어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는 테이프의 형태로 저장이 됐죠. 따라서 테이프의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이 된 경우도 있고 디지털 형식으로 요즘에는 저장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하드디스크,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것과 이거는 저장되고 휘발성, 지워지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전기의 흐름의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장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전기 흐름 상태를 저장하는 상태라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온, 오프의 상태, 즉 1과 0의 상태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다 뭘로? 0과 1로 변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변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환되어야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로 변환된다는 건 0과 1의 상태로 변환해서 저장한다는 것이고요. 이때 저장할 때는 컴퓨터라는 것에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장이 되는데 그때 저장할 때의 변환과 출력할 때의 변환이 다릅니다. 입력할 때 저장할 때의 변환을 우리는 입력 변환이라고 하고요. 출력할 때 변환은 또 다른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입력 변환에는 숫자로 변환해서 저장할래, 문자로 변환해서 저장할래 라는 게 필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숫자 연산과 문자 연산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변환도 있고 소리 변환도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변환돼서 저장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들은 숫자 정보, 문자 정보, 이미지 정보, 소리 정보가 다입니다. 그 이외에 변환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출력 변환은요, 말 그대로 출력 장치에 따라 다르게 변환이 되는데요. 이때 숫자 변환, 문자 변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니터에 내가 지금 내가 A라고 쓰면 모니터에 이게 글씨가 써져 있죠. 얘가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이미지입니까? 소리입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왜? 모니터에 출력되었기 때문이죠. 모니터에 출력되는 24, 이건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소리입니까? 이미지입니까? 이미지입니다. 즉 그림으로 다 지금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요 A24 이거는 그림입니까?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다 그림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되고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변환된 거예요? 소리로 변환돼서 스피커로 출력되는 거죠. 그럼 소리로 저장될래? 그럼 소리 변환은 뭘로 할까요? 마이크로 입력된 게 바로 소리 변환으로 저장된 거죠. 그럼 이미지 변환은 뭔가요? 카메라로 입력된 것이 이미지로 변환돼서 저장되고, 그럼 카메라로 입력된 거지 카메라로 출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출력은 어디로 됩니까? 모니터로 되지요. 바로 이미지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반드시 입력 변환과 출력 변환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프로그래밍 한다, 코딩 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력하는 형태를 입력시켜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 변환의 주요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딩으로 배우는 변환은 다 입력 변환입니다. 출력 변환은 뭐 다른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한 출력을 난 스피커로 출력할 거야 라 그러면 이제 소리 변환으로 해서 스피커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에는 입력 변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미지와 소리 변환은 이건 특수 변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장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이크를 통해서 저장되는 것들은 특수 변환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 변환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하려면 따로 이미지 변환하는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소리 변환도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지만 저장시켜서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에서 배우는 문법에는 이미지 변환, 소리 변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숫자와 문자 변환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잘 보시면 숫자와 문자는 무엇으로만 입력을 받습니까? 키보드로만 입력받는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 입력은 뭐예요? 키보드를 통한 기본 입력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그냥 얘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요. A라는 걸 나는 문자로 변환해서 저장할 때 그러면 문자 변환 방식을 사용해서 변환하고 그걸 컴퓨터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걸 모니터로 출력할 땐 다시 이미지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변환된 값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4를 내가 숫자로 변환할래. 그러면 그거에 맞는 0101로 변환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출력할 때는 24가 숫자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출력 장치에 따라서 다른 변환 방식으로 변환된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환에는 숫자 변환, 문자 변환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숫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시간에 배는 진법과 진수로 변환이 됩니다. 즉 이진법 0과 1로 변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0, 1 두 개의 숫자로 변환되는 방식이 수학에서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진법이라는 것이고 그 진법으로 변환이 되면 진수로 변환이 되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10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10진법을 통해서 나는 10진수로 변환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진수에는 뭐가 있나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포함이 되죠. 교수님 10은요? 10은 뭐예요? 1과 0의 숫자죠. 따라서 10진법에서 사용되는 10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입니다. 자, 그럼 8진법은 뭘까요? 8진법은 8진법의 규칙에 따라 변환된 숫자를 말하고 그 숫자는 뭐에부터 0부터 8이 아니라 7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8이라는 숫자는 8진법에선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숫자로 8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게 8진법. 자, 그럼 이거에 따라 2진법은 뭘까요? 2진법은 2개의 숫자로만 모든 수를 표현해 그래서 0과 1로만 모든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진법이죠. 따라서 진법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연산 방법이 포함됩니다. 어떤 연산 방법?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을 10진 연산, 8진 연산, 2진 연산 법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진법을 규칙을 통해서 바꾼 것이 숫자는 0과 1이고 0과 1 두 개의 숫자로 나는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 그 모든 숫자는 십진수로 표현된 거. 예를 들어서 98을 내가 이진수로 표현하려면 9와 8이라는 숫자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뭘로? 다 0과 1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진법 규칙에 따라서 0,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법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릿수를 말합니다. 진법은 규칙인데 어떤 자릿수입니다. 우리는 십진수에서 자릿수를 알고 있어요. 0의 자리, 여기는 두 번째 자리는 10의 자리, 세 번째는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9라는 걸 1의 자릿수에다 하면 9지만
100의 자릿수에다 9를 넣으면 이건 9가 아니라 900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자릿수에 대한 규칙을 정의한 게 바로 진법입니다. 자, 이진수는 뭘까요? 여기에서 자릿수, 두 번째 자릿수에서 표현하는 건 바로 여기선 0과 1 하나씩만 표현하지만 여기서 1을 표현하면 두 번째 자릿수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2와 3을 표현할 수가 있죠. 2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1, 0이라고 표현하고 3은 1, 1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자릿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자릿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2승 자릿수에서는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즉 4가 됩니다. 1, 0, 0 하면 4라는 숫자, 10의 10진수로 표현한 4라는 숫자가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법입니다. 그래서 진법과 진수를 잘 이해하시고 진법은 자릿수이고 진법으로 표현되는 진수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 종류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진법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0과 1이고 8진수에서는 8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0, 1, 2, 3, 4, 5, 6, 7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는 연산도 우리는 포함한다. 따라서 숫자는요 간단하게 진법과 진수를 사용해서 0과 1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 변환인데요. 문자는 좀 특이하죠. 문자는 어떻게 변할까 고민하던 중에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코드집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드집은 미리 나는 느낌표 문자를 하나 키보드에서 입력받을 모든 문자를 이진수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코드집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스키 코드집이라는 것과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코드집 두 개가 있는데 아스키 코드집을 보시면 이렇게 7비트 7개의 단위로 우리는 바꾸어 주는데 그 바꿀 때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를 보니까 느낌표는 0, 1, 0, 그 다음에 0, 0, 1, 1로 이렇게 규칙표를 만들어서 요거에 맞도록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 어디에 미리 컴퓨터에 메모리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에 미리 저장돼 있어서 여러분들 키보드로 느낌표를 누르면 이 코드를 찾아서 그걸 문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바꿔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자, 숫자 변환은요. 아스키 코드 변환과 유니코드 변환을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스키 코드의 샘플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유니코드 샘플인데요. 모두 0과 정해진 0과 1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집에서 정의되지 않는 문자는 여러분들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씁니다. 변환이 돼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문자는 우리가 뭘로 그린다고 얘기해요? 야,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써.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부호의 약자로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자 코드입니다. 7비트로 변환하고요. 33개의 제어 문자들과 공백을 비롯해서 95개의 문자를 이진 데이터로 변하는데 사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지요. 그 더 많은 현재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환까지 알아보았고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 왜 변환이라는 걸 필요로 하고 그 변환돼서 저장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럼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메인 메모리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자, 변수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변수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창기 메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한다는 건 무엇을 하냐면 연산할 때 그 값을 가져와야 되죠. 저장하면서 저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장을 왜 합니까? 연산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연산을 하려면 그 저장된 걸 가져와야 돼서, 즉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읽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장하는 건 쉬운데 읽어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을 저장했어요. 뭐 변환을 했겠죠. 숫자로 저장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메모리가 뭐 10비트, 20비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큰 양의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에 저장을 시켜놓고 봤더니 이 저장된 걸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요? 찾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메인 메모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다가 3을 찾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가져와서 오케이 연산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연산을 100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계속 찾는 걸 몇 번 해야 되죠? 1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찾는 속도가 느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메인 메모리를 어떻게 내냐면 구획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나누어진 구획의 크기에 따라서 저장을 하자. 그래서 고정된 크기로 데이터를 바꾸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납니다. 그래서 3을 변환하는 것과 27을 변환할 때 이 데이터의 크기가 다르죠. 이 자릿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자릿수 다르게 저장을 해 놓으니까 접근할 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으면 내가 메인 메모리에 3을 저장하고 그 다음 27을 저장했으면 27을 찾을 때 그 다음 저장한 위치를 찾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변환의 크기도 고정하고 그 변환을 고정하고 나니 점프 하면서 데이터를 찾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메인 메모리를 이제 구획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나는 3을 저장했어 라고 하는 걸만 알면 나는 구획을 몇 번만 점프하면 돼요? 5번만 점프하면 3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획을 나눠서 저장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5번째에 저장돼 있어 라는 거를 이 5번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소입니다. 메모리를 나누어 놓고 그 각각의 구획들을 주소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들을 숫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가 0부터 25까지 자, 얘는 0부터 뭐 100까지 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를 주소 값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로는 뭐 15번째이고 세로는 76번째야. 그러면 1576이 하나의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6번째에 15번째라고 하면은 바로 주소만 가지고 내가 저장된 위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주소화하는 것도 쉽죠. 자, 주소화하고 그 주소로 저장된 것을 직접 접근하자. 그래서 메모리를 뭐라 그런다? 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랜덤 억세스 메모리. 어디에 저장돼 있건 나는 랜덤하게 접근할 수 있어. 억세스. 난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랜덤 억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메모리를 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처음에는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 2, 2, 9에 나는 3을 저장해.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그럼 1, 2, 2, 9도 물론 이진값이나 8진수로 변환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 주소값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만 했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개수만큼 우린 주소를 다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언어로 가면서 이 주소를 뭘로 저장하자? 변수, 우리가 텍스트로 저장하자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 값을 변수라는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5x03에 3을 저장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a의 3을 저장해 라고 쓰는 것이 코딩을 작성할 때 인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작성을 하죠. 결국은 얘는 뭐예요? 아유, 이 주소값을 찾아야 가져갑니다. 그 과정은 누가 해준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체해 준다 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쓰면 메모리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A라는 변수 이름도 결국 문자잖아요. 문자로 변형이 돼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A만 알고 있으면 3이 저장된 걸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사실은 메모리에 A라는 변수 이름에는 뭐가 저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실제 저장되는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이 주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번역되면서 자동으로 할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소값을 기억할 필요 없이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변수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 이름은 무엇을 함께 저장하고 있어요? 주소값을 함께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주소값에 찾아가 보면 실제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A 옆에 3이 저장되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A 변수 이름은 무엇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3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수는.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할당한다. 변수에 저장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수에 할당한다. 변수에 주소값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변하는 수, 저장된 값입니다. A에는 변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값은 3도 저장할 수 있고 아니야 나 이제 4로 바꿀래 바꿀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나 지울래 지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고 저장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 주소값을 저장한 것이고 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저장하고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할당 연산자인을 사용하는데 파이썬에서는 할당 연산자를 이 는의 기호로 사용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할당 연산가 다르지만 대부분 99%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이썬에선 는의 기호를 사용하고 이게 바로 할당 연산자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의 값을 할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변수명을 할당 연산자 왼쪽에 쓰시고요.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변수에 할당된 저장할 값을 씁니다. 자, 이게 이제 규칙이고 이게 문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A는 3 이렇게 쓰시면 A와 3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A에 3을 할당했다. 자, 그걸 실제 메모리에는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파이썬 변수 이름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파이썬 변수 이름 작성 규칙을 보시면 알파벳 대소문자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글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쓰실 수 있는데 밑줄 특수 문자는 언더바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느낌표, 골뱅이, 샵 이런 거 다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특수 문자에는 언더바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를 쓸 수 있지만 첫 문자에는 숫자를 쓰실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알파벳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공백 문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파이썬에서 사용한 명령어 같은 거 있죠? 파이썬에서 직접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변수 이름은 유일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변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면 값이 변화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유일하고 구분 지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을 잘 정의해야지만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좀 편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하면 저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변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가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야 되고,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변수 이름 규칙도 각자 만들어서 작성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생성하는 거야. 그러면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뭐 n으로 시작할 거야. 뭐 n1 뭐 숫자를 할 거야. 이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 변수 이름 실습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실습 통해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 실행시켰고요. 자, 아이들 쉘창에서 코드를 하려면 제가 파이썬에서 new 파일을 텍스트 창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규칙, 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쉘창에서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여러 가지 변수 이름을 지정해 보고 제 데이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라는 변수를 내가 생성을 하겠다. 그러면 넘버라는 변수에 나는 999라는 데이터를 저장할래 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이 잘 됩니다. 저장이 됐다는 건 이제 999라는 데이터를 내가 불러오거나 접근할 때는 뭘로 갖고 오는 거예요? 넘버라는 변수 이름으로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999란 데이터 저장된 거를 가지고 와서 뭐 어떤 더하기 연산할래, 곱하기 연산할래, 뭐 할 때 프린트 연산할래 할 때마다 나는 넘버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숫자를 3을 앞에다 쓰고 3 넘버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을 잘못 지정했을 때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하고 invalid decimal literal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즉 첫 번째에는 숫자를 쓸 수 없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백 문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공백 문자는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쓰면 공백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공백 문자를 쓸 수 있게 하는 버전도 있고 쓸 수 없게 하는 버전도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언더바 공백 문자를 썼더니 신텍스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공백 문자, 첫 문자 작성 못하는 거 우리가 봤고요. 자, 또 특수 문자. 자, 넘버에 뭐 느낌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것도 넘버에 느낌표를 썼기 때문에 자,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때 이건 신텍스 에러가 아니라 이상한 에러가 났네요. 이거는 이 느낌표가 어떠한 특수한 연산자적인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건 나중에 연산자 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 문자 중에는 언더바, 넘 언더바 1, 자, 숫자 뒤에 썼습니다. 이 변수 이름은 아무 문제 없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특수 문자 썼고 숫자도 썼지만 맨 앞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장소에선 다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888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으로 접근한다. 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하는데요. 자, 이때 넘 언더바 1. 자,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하면은요. 넘 언더바 1 똑같지만 이 대문자를 앞에 쓴 넘 언더바 1은 다른 777을 갖고 오지 77을 갖고 오지 888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썬 변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상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상수는요 저장되지 않은 값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20 더하기 30을 상수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20 더하기 30 이라고 컴퓨터를 통해서 더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결과를 50이라는 결과를 냅니다. 이때 20과 30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한 게 아니에요. 20 더하기 30을 다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20 더하기 30을 또 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20 더하기 30을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20도 저장하고 40도 저장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하기 연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num1이라는 변수에 20을 저장하고 num2라는 변수에 30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20과 30이 저장된 데이터로 변환됐죠. 따라서 똑같이 20과 30을 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변수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이 50이라는 연산 결과가 나오지만 위에는 상수, 저장되지 않은 값으로 연산을 한 거고 밑에는 변수, 즉 저장된 값으로 연산을 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지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당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냈는데요. A와 B에 각각 2, 6을 할당하고 A가 A에 B를 다시 할당해라. 변수에 변수를 할당했나요? 자, 요 경우로 한번 봅시다. 자, A에 2를 할당하고 B 변수에 6을 할당했습니다. 자, 근데 A에는 지금 뭐가 저장되어 있냐? 2가 저장되어 있고 B에는 6이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근데 A 변수에 B 변수를 재할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A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A에는 B라는 문자가 변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자, A를 살펴보면 즉 B에 할당된 값인 6이 할당되어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메모리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A에는 맨 처음에 6이 저장된 그 주소값이 할당이 돼 있었죠. 자, B에도 주소값이 할당되는데 B에는 죄송합니다. A에는 2의 값이 할당이 됐고 B에는 6이 저장된 위치에 주소값이 할당이 돼 있었어요. 자, 이때 제가 무슨 명령을 했냐면 A에 B를 할당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A에 B 변수가 할당된 그 주소값을 어디에? A에게 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A는 2가 할당된 주소값이 아닌 B가 6이 저장된 주소값으로 재할당된다는 거예요. 얘가 끊어지고. 따라서 A 옆에는 B가 가지고 있었던 B 변수가 가지고 있던 주소값을 똑같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할당된 값인 6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B의 다른 값을 9를 재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지금 B에 할당된 값을 갖고 있죠. 그럼 B가 바뀌면 A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봅시다. A는 6으로 남아있고 B는 9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메모리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변수가 있죠. 자, 그럼 똑같이 6을 가리키고 있는 할당하는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뭐를 했냐면 B에 다시 99라는 데이터를 재할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의 주소값이 99의 데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당을 하면 B 변수의 값이 99로 변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99가 저장된 위치 주소 값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B는 변하지만 A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당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소값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변수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변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데이터의 값이 변화되고 변수를 어떻게 쓸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실습 한번 볼까요? 변수 A에 1, B에 5를 할당을 하고 D에 C 변수를 할당하는데 거기에 A 더하기 B를 할당해라. 자, 이렇게 할당을 할당의 할당으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에 1을 할당하고 B에 5를 할당하고 D에는 C 변수를 할당하는데 지금 앞에 C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당했냐면 A 더하기 B로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변수가 몇 개가 생성이 됐나요? A, B, C, D 4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를 보면 1로 할당이 돼 있고 B를 보면 5가 할당이 돼 있고 C를 보면 6이 2개 더한 값이 할당이 되어 있고 D를 보시면 다시 6이 할당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에 할당을 하고 그 안에 변수 이름을 넣어도 이렇게 잘 할당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3번과 같은 그거의 맥락이 되는 이제 문제인데요. 같이 해봅시다. A에는 4를 할당하고 B에는 A를 할당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A에 할당된 주소값이 B 변수에도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때 B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는 4가 되고 B도 4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때 B를 3으로 재할당을 한다면 A의 값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B만 재할당돼서 3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데이터 교환은요, 2개, 지금 A는 4고 B는 3이죠. 자, 교환이 뭘까요? A의 3, A와 B 변수의 값을, 할당된 값을 교환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A와 B를 B와 A로 바꿔줘.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에는 다시 4가 아니라 3이, B에는 3이 아니라 4가 교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파이썬에서 교환하는 할당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초기화인데요. 저는 지금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했을 때, 자, 뭐 AA라는 값에 7을 할당했을 때 AA 더하기 8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7 더하기 8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고 내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BB에다가 할당을 할 거예요. 어떻게? AA에다가 7을 더한 값을 할당해. 그럼 아무 문제 없이 BB가 변수가 생성이 되면서 할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CC라는 변수에 할당을 할 거예요. 뭐를? CC 변수에 할당된 값에 9를 더해서 할당해 라고 하면 잘 보시면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임 에러가 발생이 돼요. 이 네임 에러면 CC 할당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문제가 난 거예요? 더하기 연산을 못한 거예요. 더하기 연산을 하려고 했더니 CC라는 변수에 할당된 값에 9를 더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CC라는 변수는 미리 앞에 없었죠. 지금 처음 할당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생성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임 에러,
어떻게 name cc is not define이라는 name 에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수 초기화 에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장된 값이 없는 생성되지 않은 변수를 내가 연산에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name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형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주기억 장치의 하드웨어적 특징과 특징에 대해 따른 데이터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 변환이 바로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료형 형식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자료형은 문자와 숫자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지와 소리는 특수한 라이브러리의 모듈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개발 기본 환경은 키보드를 통한 입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통해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수치형으로 저장할 건지 문자형으로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형은 저장 데이터의 변환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요. 메모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메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모리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고 대저장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주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고정된 비트수로 저장을 함으로써 우리는 접근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고정시키는 비트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산하고자 하는 숫자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100 단위 숫자가 제일 큰, 100이 제일 큰 거야. 이 안에서만 할 거야. 하는데 100을 넘어서는 그 비트수를 얘한테 할당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100까지만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는 비트수를 했는데 101을 나는 연산하고 싶어. 이렇게 저장을 하면 101 연산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형에 따라서 연산이 가능한 크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가 어떤 크기로 메모리에 얼마만큼의 비트수를 차지하면서 저장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로 저장할 거야 라고 하면은, 변환해서 저장할 거야 라고 하면 비트 수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확정 짓는 거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파이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나는 숫자 할 거야 문자 할 거야만 따르게 하시면, 숫자로 하면 진법 계산 방법으로 변환해서 저장되는 거고, 문자로 하면 코드집으로 변환, 요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수치형 중에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복소수형인지는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정수형은 비트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저장하면 되는데,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어요. 그래서 10.2를 나는 저장할래 그러면 얘를 소수로 저장하면 이 점이 소수의 의미를 저장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저장하는 거야? 이걸 몇 비트로 나는 얘한테 줄 거야, 변환할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형은 변환 비트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형도 마찬가지죠. 실수, 보아수, 이 더하기라는 표시가 더하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수치의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을 나눕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도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2바이트, 즉 16비트로 변환할 거야. 아니면 4바이트, 아니면 32비트로 변환할 거야. 이렇게 비트 수에 따라서 정수형도 나눠져 있지만, 파이썬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수, 실수, 복소수 세 개의 형태의 변환된 다른 형태를 제공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자형도 간단합니다. 그냥 문자형 하나고요. 그 다음에 특수 형태로 논리형, 불린형이라고 하는데, 논리형의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형의 컬렉션 자료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컬렉션 자료형은 엄밀히 말하면 변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즉 자료형이 아닙니다. 변환이 아니라 저장하는 구조 방식에 대한 자료형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자료형은 아니지만 파이썬에서는 특수 자료형으로 컬렉션 자료형을 제공하는데 요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에는 기본 자료형으로 수치, 문자, 논리형, 수치형에는 정수, 실수, 복소수형으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 자료형의 특징인데요. 파이썬 자료형은요, 아주 쉬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즉, 변수의 값을 할당하면 자동으로 자료형이 지정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변수에 하나의 변수 이름에다가 내가 3을 숫자로 저장을 하면 숫자가 되고 다시 변수 A라는 변수에 3을 문자로 저장하면 A 변수에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의 자료형, 저장된 형태를 고정시켜놔요. 그래서 난 A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나는 고정했어.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정수형 데이터만 저장이 됩니다. 변환돼서. 문자로 하려면 저장이 안 돼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변수는 고정이고 네가 뭐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건 B 변수에는 무슨 데이터 저장된 변화마다 다 변환돼서 저장시켜 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따라서 변수 선언 시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자료형이 쉽게 변경돼서 이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죠. 파이썬 자료형의 특징을 잠깐 실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인티저 A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9라고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럼 in A라는 이 변수에는 데이터가 현재 정수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형태를 자료형을 보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in A에 저장된 데이터의 형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타입이라는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입이라는 변수로 그 변수에 저장된 할당된 데이터의 형태는 인티저야, 정수형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in A에 다시 내가 이번에는 문자형으로 9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문자형으로 저장되는 것은 이렇게 콜론이나 세미콜론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문자형으로 저장해야겠다라는 이제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in A 똑같은 변수 이름인데 내가 이 타입을 보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 자체의 형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저장되는 데이터에 따라 자유스럽게 변경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데이터를 각각 할당해보고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str이라는 변수 A에다가 제가 문자형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78을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78이 숫자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파이썬에서 문자를 저장할 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세미콜론이나 콜론을 사용한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입으로 해서 stra를 보시면 스트링형으로 저장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논리형 데이터 불린형 한번 해볼까요? 불린형을 한번 해보시면 불린형은 b샘플이라는 변수에다가 불린형은
true와 false 값을 저장하는 형이기 때문에 실제 true 이렇게 true 값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true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true 값 불린형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to 타입에서 b 언더바 샘플 변수에 있는 값의 자료형을 보시면 불린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읽어와서 보시면 true라고 나오지 않고 true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실제 true는 무슨 값이 저장이 된 거냐면 1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b 언더바 샘플 이 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잖아요. 그러면 true 더하기 1은 애매하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어떻게 되냐면 2가 됩니다. 왜냐하면 true는 1의 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자료형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in A에는 뭐가 저장이 되나요? 9라고 문자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변환시킬 수 있는데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변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인티저형으로 변환할래? 그럼 인티저형 변환 함수를 사용하고 변환할 데이터가 저장된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in A 변수에 할당된 문자열 9가 이제는 숫자로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실행하면 함수가 실행돼서 변환이 되지만 이 값은 저장되어 있는 값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저장되어 있는 값은 보시면 문자열로 변환되어 있지 않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가 실행돼서 숫자형으로 변환돼서 결과를 보여줬지만 실제 저장된 건 변환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장된 걸 숫자로 바꿔서 저장할래? 그러면 제가 다시 재저장이란 단어를 쓸 거예요. 자, in A의 재저장에, 재할당에 어떻게? 인티저로 바꾸어서 재저장해 라고 재할당해 라고 명령을 해야지만 실제 in A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이 이렇게 숫자로 변환돼서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컴퓨터는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명령한 대로만 수행을 합니다. 아까는 인티저 함수를 수행해 했더니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수행만 했지 그걸 저장해 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만 한 거고, 나는 여기에는 이제 수행해서 그 결과를 저장해 라고 내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실제 변수의 값이 숫자형으로 바뀌어서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함수로 in A에 있는 값을 변수에 할당된 값을 보시면 인티저형으로 변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 함수에는 인티저 함수, 스트링 함수, 플롯 함수가 있는데요. 자, 각각 한번 저장하지 않고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자, str 함수로 다시 플롯 함수로 해볼까요? 플롯 함수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in A에 할당되어 있는 정수값을 바꿔봐. 자, 그러면 9.0으로 그 소수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건 저장된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실행한 겁니다. 실행한 결과는 이거야 라고 보여준 거죠. 자, 그럼 다시 문자로 그럼 바꿔봐. 뭐를? in A에 있는 값을 문자로 바꾸는 걸 실행해봐. 그랬더니 실행해서 이렇게 문자로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실행을 시킨 거지 실행해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은 숫자형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변환한 걸 실행했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 뿐이죠. 자, 불자료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불함수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A라는 변수에 불린형으로 변환해서 난 저장할 거야. 무엇을? 공백 문자. 제가 스페이스바 하나 넣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서 저장이 될까요?
불린 함수로 변환해 라고 하는 것은 true와 false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 보자는 거예요. A에는 false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뭘 수 있어? 공백 문자, 언더바로 생성한 공백 문자는 false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B에다가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불로 한번 변경해서 저장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B에는 false 값이 저장이 되는구나. 자, 이거는 아까 스페이스바로 공백 문자를 저장한 거고요. 자,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는 false로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백 문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널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이렇게 공백 문자 하나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텍스 에러가 나요. 내가 스페이스 바 자체, 공백 문자 자체가 문자로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신텍스 에러가 났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널 A에다가 자, 문자로 공백 문자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공백 문자를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널 A에는 스페이스바 공백 문자가 하나 저장이 된 거고 얘를 불린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불에 널 A의 변수에 할당된 공백 문자를 불로 바꿔줘. 그러면 true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교수님, 아까는 공백 문자 스페이스바 했더니 왜 그랬어요? 아까는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공백 문자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스페이스바 하나를 넣었죠. 여기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요? A에다가는 다시 불에 공백 문자니까 이렇게 문자를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사용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A는 true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 문자는 false로 저장이 되지만 공백 문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true 값으로 저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1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 1은 어떻게 될까요? true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 숫자 0은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값은 true가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린형은 값이 있고 없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 1과 0은 true와 false의 값으로 된다. 자, 불에서 77이라는 숫자를 불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불에서 어떤 숫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건 숫자가 있건 77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당연히 true가 됩니다. 77도 true, 마이너스 1도 true, 1도 true예요. 자, 숫자가 있다 없다로 얘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0은 뭡니까? 0은 숫자가 있는데 왜 false일까요? 0은 실제 false의 값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false의 값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썬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자료형과 그 다음에 자료형 변환, 그 다음에 특수 자료형인 불자료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변수와 자료형 동영상 마치겠습니다.